안녕하세요. 세계금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마음도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너무 추석 명절 이후에 시장이 빨리 변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상 지수로서의 의미가 그렇게 강한가? 저는 지수로서 의미가 지금 많이 상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을 대변해 줘야지 되는데 시장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큰 IT 종목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지수 따라가는 게 미국하고 일본 주식시장을 너무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괴리가 심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계속 지수가 현재 시장을 왜곡하는 흐름은 팬데믹 이후부터 계속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너무 너무 절대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과 반드시 커플링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도 못해요. 계속 흘러내리고, 그쵸? 이게 지수에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조금 다르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저점 안정이 되고 돌리는 흐름인데 삼성전자가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수 추세가. 그래서 추석 명절 이후에는 우리가 지수를 보고선 시장 예측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그거 먼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시장을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더 좋을까? 효과적일까? 승률이 높을까? 딱 이 종목을 찍어 드리고 싶어요. 그 종목, 그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종목으로는 HD 현대중공업, 물론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며 뭐 HD 종목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 지금 시장 지수 차트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올해 랠리가 펼쳐지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금융주들도 있을 거고요. 그쵸? 금융주 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KB금융 정도면은 좀 평균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금융주들도 랠리가 올해 쭉 펼쳐졌고요.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이 좀 도드라지고 시장의 컨디션을 표현을 해주는 건 제가 볼 때 HD현대중공업이 참 그런 부분에선 잘 해줬다고 보여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는 상승 종목 수는 많았어요. 근데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지수는 약 5합 정도 수준. 오늘 뭐 장중에 계속 고전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다 보니까 HD현대중공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오늘 이런 조선주 뭐 다 반등을 했는데 흐름이 이제는 시장은 바닥은 확인을 했구나. 사실상 추석 연휴에 대한 부담이 있죠. 오히려 불확실성. 그러면은 오히려 매도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급등 흐름이 만들어졌을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근거들을 따졌을 때 시장은 하락할 만큼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고, 현대중공업 흐름을 봤을 때 어차피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 추세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다. 그 기준점이 이번 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이 랠리를 펼쳐주면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석 이전의 상황들과 추석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종목들 중에서도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올해 잘 나갔던 추세가 역시 뭐 시장이 조정을 보이니까 조정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다시 고개 들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기조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를 때 또 어제처럼 그럴 때는 또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주춤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준점을 현대중공업이라고 우리가 두고 전체 시장의 종목들을 봤을 땐 어떤 종목들은 현대중공업보다 분명히 처져서 갈 거고요. 어떤 종목들은 현대중공업보다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현대중공업보다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지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더 확실히 분명히 더 유망한 거고,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지 되니까요. 자,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보면은 우선 현대로템 같은 LID 넥스원, 현대로템 대형 방위산업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산주 테마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방산주 테마주로 엮여서 가는 종목들을 진짜 방산주 그렇게 보기보다는 정말 이제 정밀 무기들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이게 왜 우리가 방산주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지 되냐면, 우선 하이닉스는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하이닉스가 안타까운 이유는 하이닉스는 성장성을 지금 HBM 관련돼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섹터에 묶여있죠. AI 섹터에 묶여있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 조정 보일 때 덩달아서 조정이에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묶여있어서 포트폴리오가. 방산주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지금 일부 한국의 방산주들은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쪽에 아예 안 묶여 있었던 종목도 있고, 뭐 묶였었어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어떤 상황이? 한국의 방위산업 K방산 성장성이 다른 국가들, 이미 이제 다 성장을 한 국가들의 성장성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월등히 높다면 개별 매수가 들어가겠죠.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는 게 있겠지만은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특별히 이유 없이 더 저평가가, 성장성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거나 성장성이 높거나, 그럼 당연히 포트폴리오 매수는 포트폴리오 매수고, 섹터에 대한 개별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그러니까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고 줘야지 되는 게 명확하다면 저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 정지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에 또 좋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신규 상장 종목들하고 급락 종목들, 시세 급락 종목들이 유행처럼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거 다 정리하자 이거예요. 그거 이제 정리하자. 신규 상장주들도 뭐 테마처럼 순환매 돌면서 급등락 반복하고 그렇게 있었고 한데, 저는 시장이 이제 좀 기존의 강한 상승 추세, 우리 대세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깨질 것 같아요. 도로 가던 길 갈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10분의 1, 뭐 5분의 1, 반토막 이상, 반의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많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 종목들 실적 보세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적자 계속 나고 있고, 실적 막 급감했고, 아니면은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았던가,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성장성을 반영을 했던가.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반의 반토막이 났어도 아직도 PER이 막 몇십 배고. 자,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종목인데 PER이 20배가 안 돼요. 그런 종목들은 진짜 PER 40배까지 끌고 가는 게 2020년대 글로벌 증시의 유행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도 PER이 20배가 넘어가요. 그런 종목들은 PER 10배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지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뭐예요? 리튬 관련 종목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래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여러 차례 지난 방송에서도 왜 팔아야지 된다. 에코프로 BM 얘기를 또 드렸었고, 에코프로 BM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뭐 2차 전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탈하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제 투자 전략에서는 버릴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다면은 지금은 주워 담아야지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되고,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추석 명절 전과 이후 분명히 강하게 갈 겁니다. 시장이요. 랠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좀 나뉘면서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들이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들 다 찾아봐야지 돼요. 먼저 방산주 얘기했었고, 현대차 마찬가지로 올해 이런 흐름들이 잘 안 나타나다가 강해졌죠. 조정을 받고 충분히 거쳤고, 이런 종목들 유망하다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건 바이오 쪽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본다면은, 자, 올해 로봇 관련 종목들 쉬어갔었잖아요. 그쵸? 로봇 관련 종목들이 꺼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AI하고 우리가 좀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과거에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초기에 한번 붐을 일으키고 조정을 충분히 거쳤어요. 그리고 다시 올랐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너무 의도적으로 AI에 대해서 기관들이 안 좋은 얘기들을, 특히 이제 약간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나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미국의 일부 기관들, 거기서 AI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나치게 안 좋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전 너무 의심스럽다. 오히려 기업들은 AI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AI 설비 증설이라든지 그런 쪽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는 그거는 뭐 말 하나만 하고, 그거 말고 실제로 그냥 일반 기업들이 AI화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AI 관련주들 성장성이 당연히 높은 거는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나치다 어쩌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성장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자신있게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의도적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AI 쪽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꼭 AI 관련주가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한국의 AI 관련주들은 이미 다 깨져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붐이 불 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한국의 그쪽 종목들이요. 그래서 아무튼 추석 전에는 좀 분위기가 계속 침체되고 그랬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기성을 신규 상장 종목들 이렇게 순환매도 돌고, 뭐 중간중간에 테마도 조금씩 돌고 하면서 시장의 투기성은 좋아졌어요. 그러면 시장의 투기성이 좋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계기가 된다면 시장의 순유입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전환점이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서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0.25 베이스 포인트 내릴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요거 자체도 아마 시장에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떠드는 것처럼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미국 가계들의 대출 부담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와 닿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침체되었던 증시 분위기가 오히려 좀 뭔가 기대감을 막 가지면서 흘러갈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렇게 올해 강한 추세를 만들었던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지 않았나. 오늘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금융주들, KB금융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새로 또 떠오를 수 있는 부분 중에 건설주들 중에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건설주라고 보이고요. 또 다른 건설주들하고 흐름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GS건설. 예사롭지 않아요. 분위기가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게임주들의 영향을 타지 않고 크래프톤, 개별적으로 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뭔가 의도적인 주가 끌어올림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들,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었었고 아니면 지금 강하게 형성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연휴 이후에는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종목들은 버리고요. 또 가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우량한 종목들, 그리고 건실한 종목들, 실적 더불어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겸비하면서 강한 추세를 형성했다가 이번 시장 조정에서 주가가 많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친 종목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계속 침체되면서 일부 테마주, 신규 성장주, 낙폭과대주, 그 종목들이 강세였거든요. 이제 그 종목들은 다시 다 깨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정리하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로 이제 바꿔와야지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